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냥 아무 돈이나 대준다,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정부 지원 사업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요, 그냥 뭐 사전적인 개념이란 건 없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간략하게 정의처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란 건 창업 지원이나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과 R&D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냥 아무 돈이나 대준다,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업, 창업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창업이 아니고 기술 창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제가 혁신적인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점포 창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술 창업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기술 창업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 도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 자금, 그러니까 인력과 재료와 자본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바로 R&D 지원입니다. 자금의 성격은요,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먼 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출연금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반대 개념은 융자금이죠. 빌려서 갚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리고 갚는 거. 이게 이제 융자금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중진공에서 정부 자금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 시작하거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진공이나 기보, 기술보증기금, 신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분이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고 실제로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관, 대출기관이에요.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정책자금이어서 금리가 약간 낮을 뿐이고 그거는 다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중진공, 기보, 신보는 뭐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치 기간 때는 금리가 2%대로 낮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분할 상환이 들어가면 3천만 원만 빌려도 한 달에 돈 1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연장을 한다든지 연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융자금입니다. 반면에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또는 R&D를 지원하는 자금은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퍼주기로 막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일단 너 사업할 수 있도록 내가 퍼줬으니 사업이 잘 되면 좀 내라. 이런 성격의 자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료의 개념인데요. 지원 주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이제 모든 부처는 사실상 출연금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고요. 그 외에도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여기 나와 있는 과기정통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 R&D, 경기도 기술개발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개발 지원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산하기관, 예를 들면 무슨 진흥원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에서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가장 큰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기 창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산하기관이 바로 창업진흥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정기관이었었는데 이번 달부터 아마 공공기관으로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각각의 부처 있잖아요. 무슨 부. 그 산하에 진흥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부라면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밑에는 또 무슨 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무슨 진흥원, 정보통신진흥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흥원들도
각각의 출연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적게는 1, 2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건 1억 원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최하가 한 1억 5천 정도. 일반적으로는 2억 원 정도입니다. 자, 각 지원 사업의 시행 부처별로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이 좀 라이트하고요. 아래쪽이 좀 헤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은 금액이 큰데 우리 거 밥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양자 물리학 이런 거라든지 천체라든지 바이오에서도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우리 밥그릇에 해당하는 거는 산업통상자원부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과제 하나당 아무리 못해도 2억이고요. 1년짜리 과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2년, 3년짜리 과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규모가 제법 커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아무나 내면 기술력만 우수하면 딸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에요. 즉 자유공모 과제가 아니에요. 지정공모 과제예요. 지정공모 과제는 뭐냐? 과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밥그릇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밥그릇이 누구 마음대로 정해져 있느냐? 누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2019년도 통상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7, 8월에 공시를 하고 8, 9월에 과제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2020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할 과제의 리스트가 거의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건 결국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름에서 벌써 성격이 나오죠. 창업진흥원은 창업한 성격의 지원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이제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직 창업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의 기업이다라는 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창업진흥원은 많아봐야 1억 정도입니다. 금액이 작아요. 반면에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10억, 20억짜리 과제도 흔합니다. 금액이 점점 커지죠. 하지만 난이도 면에서 과기정통부 거는 굉장히 높고요. 창업진흥원 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업화해가지고 돈 벌 것 같은 느낌만 풍기면 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부처별로 이제 지원 성격들은 말씀드린 대로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금이고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는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창업지원금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면 다른 데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창업진흥원의 이 지원금이라는 용어하고 R&D 자금, 연구개발 지원금이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돈을 받으면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정부 돈으로 다 때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예를 들면 1억을 줄 테니까 너도 박아라 라는 게 민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너도 박는데 현금으로 박아라가 민간 부담금 현금이고요. 네가 어차피 쓸 돈이니까 네가 쓰는 돈을 이 과제 프로젝트에 투여했다라고 쳐줄게, 인정해줄게가 현물입니다. 결국에 둘 다 돈을 쓰기는 써야 됩니다. 근데 현금은 내가 내 돈을 내 가지고 원래 정부에서 준 돈에다 묶어서 그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이 1억 원이다. 근데 민간 부담금 현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내요. 그러면은 돈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누구한테 내지 않아요.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2천만 원을 이 과제를 진행하는데 내가 썼다라는 증빙을 추후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퉁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차이점은 뭐냐면요. 바로 아래에 있는 기술료하고 정량적 지표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진원, 중기부의 이 출연금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그 사업자한테, 선정된 사업자한테 지원해줘요.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융자금처럼 되돌려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런데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 받아가지고 가서 성공해가지고 사업화 됐으면 번 돈에서 일부 정부한테 기부해라 라는 요건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료. 그런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정률제의 기술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3년 안에 정부 돈 받은 거에 10%를 나눠서 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 그러면 3년 안에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1년 차에 한 번에 내겠다 그러면 할인을 해줘. 40%를. 그래서 뭐 600만 원만 내면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어져. 그게 이제 작년까지 있던 정률제인데 경상기술료 제도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아예 그냥 딱 정해놔요. 5년 동안 그 기술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완료 시점부터 5년까지 그 5년 내에 맥시멈 20%까지를 정부한테 내라. 단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못 벌면 그냥 뭐 그 형편대로 되고. 그런데 얼마나 벌 건지, 얼마나 낼 건지는 당신이 정하시오. 사업계획서를 쓸 때 경상기술료에 반영될 수 있는 추정 매출하고 그 추정 매출에서 이 기술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정 매출을 너무 적게, 그러니까 기술료를 적게 내려고 추정 매출을 조금만 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선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야, 기껏 정부에서 1, 2억 드렸는데 뭐 연매출 2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이 과제를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매출을 막 200억 써놔버렸다. 지금 매출은 1억인데 과제 너무 되고 싶으니까 뻥을 친 거죠. 그리고 막 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그렇죠. 200억에 50%, 100억이 차지한다. 이렇게 뻥을 질러 놓으면 2년 후, 3년 후에 엄청 고달파져요. 내가 매출이 1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내가 쓴 매출 있잖아요. 구성 비율 50%. 50%만큼 기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상기술료 제도가 정부 과제를 따기 위해서 내가 뻥을 칠 수는 있지만 뻥 친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도 높고 구성 비율도 높아가지고 1, 2년 만에 뭐 예를 들면은 1억을 받았는데 1억에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1, 2년 만에 2천만 원을 다 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면제 끝. 기술료가 지원 사업하고 R&D 사업의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정량적 성능 지표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그냥 기획서에 써놓은 거. 내가 이러이러한 앱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그 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성공 실패의 판단 기준, 판정 기준이에요. 그런데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앱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앱을 개발하는 걸로 하지 않고요. 사업계획서에 아예 그 성공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성능 지표를 적으라고 양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앱이 아니고 무슨 측정 정확도 몇 프로 이상,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산출 속도 몇 초 이내, 뭐 이렇게 숫자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끝난 다음에 공공 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 결과 보고서에서 내가 약속을 한 그 지표 이상으로 나와야지 성공 판정을 받지. 제품은 잘 나왔는데 내가 95% 이상 하겠다고 그랬는데 92% 나오고, 내가 2초 안에 뽑아내겠다고 했는데 3.5초 나왔고, 그러면 실패 판정이 나는 경우도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수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성실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돈도 좀 애매하게 쓴 것 같고 그냥 과다 책정한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불성실 실패로 판정을 해서 정부에서 준 돈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내년 초면, 1월 초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R&D 사업 관련해서 중기부나 창진원에서 설명회를 가질 텐데, 불성실 실패, 정부 지원금 환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실하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했다면 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오더라도 내가 연구 개발해 온 내용, 사업 개발해 온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뱉어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중복성 검토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았어. 근데 여기도 그 아이디어 가지고 내 가지고 돈 따먹고, 저기도 내 가지고 돈 따먹고, 저기도 내 가지고 돈 따먹고,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좀비 기업이란 내용도 막 기사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먹는다. 뭐 그런 업체가 있다. 되게 부럽다. 막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쉽게 있지 않습니다. 중복성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제는 그 과제들끼리 중복성 검토를 해요. 중기부 과제가 됐든 산자부 과제가 됐든 서울시 과제가 됐든 중복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에 관련된 성격의 것들은 그것들끼리 또 중복성 검토를 합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 창업진흥원에 제출한 창업지원 과제로 낸 아이템을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과제에 또 썼어. 둘 다 됐어. 이거는 상관없어요. 창업지원은 창업지원, R&D는 R&D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이상적인 창업 단계는 창업지원사업, 창업진흥원에 지원사업을 따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자를 개설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사업자를 개설하고 그 개설된 사업자,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따내는 거. 그러면은 아직 아무것도 안 시작했는데 창진원의 거 한 1억 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낮은 거 1억 5천. 두 개를 따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이면 사장 생활비하고 직원 한 3명 정도 쓰고 재료비 한 5천만 원 쓸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나올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중복성 검토는 R&D는 R&D끼리, 창업 지원은 창업 지원끼리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업 단계에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돈은요, 돈이 내 통장으로 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창업진흥원 거는 돈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가상계좌에 와 있어요. 내가 쓰지를 못해. 나는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이제 관리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주 테크노파크 이런 데. 그런 데에 이제 돈 보내달라고 신청서를 써요. 그러면은 그쪽에 담당 주무관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날 잡아가지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거래처로.